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인연도 어려운 인연도 모두 결국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춰보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눈에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봐도 낯섭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 물음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와 관료, 백성, 심지어 자신과 맞서던 이들까지도 깊이 관찰했죠. 다사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의 시작이다. 그에게 사람을 안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판단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행동, 겸손과 침묵,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온도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사람을 꿰뚫는 법이었죠. 오늘 우리는 다산의 글 속에서 그가 남긴 5가지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말이 넘치고 관계가 복잡한 시대 속에서 그의 통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산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꿰뚫어보는 5가지 지혜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라.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판단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의 말투나 표정, 옷차림으로 이미 마음속에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다산정약용은 그런 우리의 습관을 아주 단호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하루 만에 변하지만 그 마음의 품은 평생을 드러낸다. 다산은 벼슬살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온화했지만 속으로는 이익에만 눈이 먼 이도 있었고, 말은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있었죠.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말보다 태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산은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할 때 남의 말을 끊지 않는 사람, 작은 일에도 꾸준함을 잃지 않는 사람, 누구의 허물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마음속에 단단한 근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친절해도 이익 앞에서 쉽게 변하는 사람, 칭찬에는 약하고 비판에는 금세 등을 돌리는 사람. 그런 이는 다산의 눈에 속이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행동을 보라.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SNS 속의 화려한 모습, 겉으로 꾸민 이미지에 쉽게 마음이 끌리지만 그 사람의 진짜는 결국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죠. 다산에게 진정한 인재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면이 단정하면 말이 고요하고 마음이 바르면 얼굴이 맑아진다. 오늘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묵묵한 진심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다산이 말한 사람을 꿰뚫어보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 행동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관찰할 때 가장 먼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죠.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돈을 쓸 때를 보라. 짧지만 강한 말입니다. 그가 뜻한 바는 분명했습니다. 이익이 걸린 순간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흉내낼 수도 있고 도덕을 입으로 떠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때 보여주는 작은 선택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사는 수많은 벼슬아치와 학자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죠. 말로 청렴을 외친 자가 벼슬에 오르면 그 손은 가장 먼저 재물을 향했다. 이 문장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로 꾸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 회의실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설계하고 보여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했습니다. 보여주는 모습은 잠깐이요. 드러나는 행동은 평생을 말한다. 그에게 행동이란 말보다 오래 남는 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유심히 보라 했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둘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그는 말했습니다. 큰 약속은 누구나 지키려 하지만 작은 약속을 잇는 자는 신의를 잃는다. 그가 말한 작은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된 성실함을 가리켰습니다. 다사는 자신에게도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유배지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는 매일 글을 쓰고 가족과 제자에게 보낼 편지를 한치도 대충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철학을 지켜낸 사람이었죠. 그는 믿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먼저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이미 진실하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세련된 말보다 꾸준한 행동, 좋은 이미지만큼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진심입니다. 다산이 말한 두 번째 지혜는 결국 이것이죠. 사람을 보려거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가를 보라. 말은 하루를 꾸미지만 행동은 평생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지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허해지기 쉽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에게서 품격이 드러난다. 다산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진짜 품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언제나 말의 양보다 그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허물이 생기고 말이 가벼우면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다. 다사는 많이 말하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전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죠. 그는 그것을 지식의 허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품격 있는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 그리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즐기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즐긴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정작 사람의 신뢰는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 불필요한 평을 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사는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말을 줄여라. 말이 줄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깊어진다. 이 말은 단순히 과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진짜 말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산에게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 댓글, 통화, 회의, 방송. 그 속에서 말의 가치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죠. 다산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이 줄어든다.
그렇기에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절제가 곧 인격의 깊이라고 했죠. 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다사는 수천 편의 글을 썼지만 그 안에 헛된 비난이나 감정적인 언어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는 내 글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남겼습니다. 그 말 안에는 언어의 윤리가 녹아 있습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다산이 말한 진짜 품격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빛나죠. 다산이 전한 세 번째 지혜, 말을 적게 하되 깊게 하라. 그 절제가 당신의 품격을 대신 말해줄 것이다. 네 번째 지혜, 겸손이 사람을 머물게 한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무르고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흩어진다. 다산에게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출 때 더 크게 보이고 스스로 높일 때 작아진다. 젊은 시절 다산은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의 글은 뛰어났고 학문적 명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주 어리석은 자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배우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배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허리를 더 굽혀라. 지혜는 높은 데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자란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벽 속에 갇힙니다. 항상 옳고 항상 더 잘 알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요. 유배 시절 다산은 많은 편지를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중 한 편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오를 자리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설 자리의 높낮이를 헤아려야 한다. 그 말 속엔 세월을 통과한 인간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다산은 겸손을 지혜의 그릇이라 불렀습니다. 그릇이 낮고 넓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우리 삶에서도 이 겸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터에서, 관계에서 겸손한 리더는 구성원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도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겸손이 없다면 사람들은 곁을 떠나죠. 다산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겸손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며 남을 이끄는 끈이다. 이 문장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높이는 일이고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산의 네 번째 지혜, 겸손이 사람을 머물게 한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라고 다산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입보다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를 본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귀가 닫히면 마음도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다산에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일,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관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이는 극히 드물었죠. 대부분은 자신이 말할 차례만 기다리며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다산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아는 척하고 듣는 자는 배우려 한다. 짧지만 깊은 문장입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하지만 듣는 귀는 세상을 비추는 창이 된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회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말을 아끼고 먼저 듣습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죠. 다산은 실제로 제자나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상대를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온전히 들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헤아리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말로 가득합니다. 회의에서는 누가 더 논리적인가가 중요해지고 인터넷에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가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다산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가려진다. 듣는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인내입니다.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힘.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망설임까지 느끼려는 섬세함입니다. 다산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급히 보면 흐리고 조용히 들으면 맑아진다. 이 말이야말로 듣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언하기에 급했고 판단하기에 바빴죠. 하지만 다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잘 말하는 입이 아니라 잘 듣는 귀라는 것을요. 오늘날 팀워크나 상담,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결국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듣는 사람이 결국 대화를 이끌어가고 관계를 지켜내며 문제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다산의 다섯 번째 지혜. 입보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를 본다. 그는 말의 시대보다 귀의 시대를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깊이 들어라. 그 안에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는 다산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사람을 꿰뚫어 보는 5가지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행동에서 진심을 읽고 말을 절제하며 품격을 지키고 겸손으로 사람을 머물게 하고 무엇보다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말이죠. 다산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벼슬길의 동료들, 백성들,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한 적들까지. 그는 그런 만남 속에서 사람의 깊이를 보았고 그 깊이만큼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말은 그가 남긴 모든 글의 결론이자 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의 외모, 직업, 말투, SNS 속 이미지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단정 짓죠. 하지만 다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리게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고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길 지켜봤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본다는 건 파악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 오늘의 말이 내일의 마음을 바꾼다. 즉, 지금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의 부족함조차 그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마음으로 들었고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였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 사람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지혜를 돌아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말이 넘치고 판단이 빠르지만 다산의 길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보고 천천히 듣고 그 안에서 마음의 결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가 남긴 진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침착해지고 겸손해지고 듣게 될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산의 말처럼 말보다 태도에 귀 기울이라. 그 한 문장이 모든 관계의 답이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곁의 사람들 중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나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란 결국 타인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이제 다산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려 하지 말고 먼저 따뜻하게 바라보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일 것이다. 이 영상의 끝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한 문장은 이것일 겁니다. 사람을 아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을 배우는 일이 인생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